분들이 하는 그 이런 작업들이 결국 케이스 인터뷰로 연결됐을 때 뭐 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 실제로 케이스 인터뷰뿐만 아니고 그냥 컨설팅 가서 프로젝트 하는 게 다 세그멘테이션이 돼야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뭉뚱그려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 결론도 안 나고 이게 맞냐 저거 맞냐 했을 때 아무도 어느 쪽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냥 다 뭉뚱그려 놨을 때거든요. 케이스 인터뷰에서도 되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시장을 본다라고 하지만 세그멘테이션 하나도 안 하고 이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면은 그 성격도 있고 반대 성격도 있고 막 그러면 답은 못 내리거든요. 저는 일단 당근마켓의 그 성장 전략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크게 성장 전략을 그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 그리고 기존 역량과 신규 역량 이렇게 투바이투 매트릭스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기존 역량에서 기존 시장으로 보면 일단 지금은 지역 광고를 위주로 좀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현재 거의 유일한 당근마켓의 매출 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PQ 차원에서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P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제 광고 객단가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큰 비용을 쓰기는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라서 그 비용을 바로 높이는 것보다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맞춰놓고 그 수익을 나는 것을 쉐어하는 방향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광고 객단가가 인상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봤고, Q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영세 사업자들이 광고하는 그 수주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늘리려면 일단은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달 혹은 뭐 매 분기마다 꾸준하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양을 조금 만들어 놓는 방법과, 그리고 그 개개인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룹들,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같은 뭐 가게들을 모아서 같이 광고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당근마켓 입장에서는 그 파이가 전체 커져서 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역량, 기존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또 늘리면 매출이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 일단 지역 특화 영세 사업자의 마켓 쉐어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상태고, 지역 특화 영세 사업자들이 실제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고,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을 조금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현재로서 마켓 쉐어를 만약에 이거를 진지하게 진행을 당근마켓에서 하게 된다면 마켓 쉐어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 광고 방식을 단순 홍보보다는 소셜 커머스 방식으로 또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이제 대량으로 선주문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박리다매식으로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동시에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도 마케팅 방식을 좀 변모하는 방안으로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존 역량을 가지고 신규 시장을 좀 생각하는 방향, 신규 시장을 진입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외 시장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던 당근마켓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조건을 조금 가설을 세워봤는데, 그러려면 높은 인구 밀도와 그리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이런 또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우리 서울에서 잘 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와 가장 뭐 비슷한 인구 밀도나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소득 수준이나 그런 인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조금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해외 시장을 포기하는 방향조차 또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당근마켓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갈 것이고,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이커머스까지로 가게 된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해외 직구나 아니면 해외 관련된 뭐 중고거래든지 해외 이런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현재로 조금 비용을 좀 감소하더라도 일단은 시도는 꼭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규 역량을 기존 시장과 신규 역량이 있는 파트에서는 크게 생각을 한 게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알바라든지 아니면 최근 뭐 하이퍼 커넥트가 매치 그룹에 인수돼서 가장 인기가 많은 뭐 데이팅 관련 관련 서비스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 외에도 팝업 스토어나 공간 대여 형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일단은 지역 내에 있는 거리적으로 가장 매우 가까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제 알바를 구한다든지 뭐 과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데이팅 앱을 통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신원 보장만 될 수 있다면 좀 더 지역 특화된 이렇게 중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팝업 스토어 개최하는 것은 현재 지금 온라인만 하고 있는 당근마켓이 그거 오프라인으로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주최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마이스 산업과 비슷하게 당근마켓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인력들을 조금 채용을 하여서 지역 특화로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내고 싶어 하는 타 지역에 있는 브랜드들도 와서 시험을 해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에 효과가 이런 것 서비스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핵심 지역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여서 공간 대여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근마켓 현재의 입장에서 조금 어,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과한 전략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맥도날드나 뭐 삼성생명의 어,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에서 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적인 관점과 이런 홍보적인 관점을 다 이용해서 이런 부동산 소유를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세를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규 역량과 신규 시장 관점에서는 결국에 이제 페이먼트를 간편 결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페이먼트 시장 전체를 좀 분석해 보려 했고, 그리고 어, 만약에 시장을 진입했을 때 당근마켓이 어떤 특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 했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조금 그런 차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 현재 규모나 성장성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었으나, 현재 경쟁이 조금 치열해서 수익성 부분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조금 뛰어들어서, 마케팅 적이나 이제 쿠폰을 통해서, 약간 경쟁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근마켓이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 좀 고려를 해보니, 현재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고, 신뢰도를 많이 이제 지역 기반을 해서 많이 쌓아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중장년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중장년층의 이용도가 매우 높았다 등의 특장점이 될 수 있었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장점을 기반으로 실행 방안은 현재 안전 결제의 명목으로 고객 계좌를 이제 연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는 동남아의 쇼피가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이 먹지 못한 동남아 쇼핑을 다 먹게 된 이유가 안전 결제를 활성화하게 돼서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안전 결제 명목으로 고객 계좌를 최대한 많이 연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전환율을 매우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현재 이제 다른 타입 페이먼트를 이제 그 많이 이용하는 그 주 고객층이 20대에서 40대라고 생각을 했고,
당근마켓은 50대, 60대의 사용자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쿠팡이나 G마켓 옵션 실버가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하는 것에 되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년층은 페이먼트 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객들은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비율은 또 높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 저희 간편 결제를 이제 가입시킨다면 또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 중장년층 타겟으로 저희는 당근 페이먼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크로는 말씀드렸듯이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현재 다들 많은 혜택을 통해서 그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 당근 마켓이 이전 경험도 없이 그리고 관련된 인력도 없이 뛰어들 수 있겠는가, 고객 기반만 가지고 뛰어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재 당근마켓이 크게 된 이유가 결국 이제 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비해서 그 대면 거래를 유도하고 그리고 쉬운 편의성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결국에는 기본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택배 거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이런 것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전결제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 경우는 지금 리오넬님은 계속 당근마켓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계시는데, 네, 어, 이거는 뭐 하나의 가설을 뭐 이렇게 백업한다기보다 그냥 쭉 더 디테일을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디테일이 약간 말이 되냐, 네네, 그죠? 예, 그거에 좀 집중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네, 번째는 전달의 방법에서 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너무, 어, 모노톤으로 지겹게 그냥 이렇게 약간 음, 지루한 톤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하나가 정말 될 것 같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가능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거고 네 번째는 이거고 이렇게 가요. 네네, 그러면 제대로 이제 뭐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없는 거죠. 네, 전달의 그 효율을 생각해보고 효과를 생각해봤을 때 네,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두 음, 번째는 자, 기존 역량과 기존 시장이라고 했을 때 지역 광고밖에 없었을까? 기존 역량과 기존 시장을 네, 지역 광고를 하는 순간 너무 그냥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익원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지역 광고일 수는 있을 건데, 과연 네, 그게 기존 역량과 기존 시장으로 설명이 다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역 광고라고 해봅시다. 더 있는 네, 것 같지만, 지역 광고라고 했을 때, 지역 광고는 뭐 때문에, 어, 수익이 나을까요?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고는 트래픽 때문에 나는 거겠죠. 네, 네, 그럼 당근마켓에 트래픽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면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여긴 되게 마이너스적으로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광고주가 영세 사업자고 뭐 이거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과연 그 영세 사업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영세 사업자라는 말이 들렸을 때 단가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그 건물 네, 단위로 계약하면 그게 그럼 광고 단가를 과연 또 올릴까? 그냥 내는 사람들이 적게 내고 건물 단위로 계약하는 거에 단가는 안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이런 그 반대되는 얘기들 챌린지 포인트들이 떠오르는데 일단 광고 음, 단가가 오르려면 첫 번째 트래픽이 더 올라가야 될 거고 그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거겠죠. 트래픽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 트래픽을 더 분석해 보면 자, 이 지역은 어 0세부터 한 7세 정도의 영유아를 키우는 주부님들의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한 지역입니다. 를 가지고 그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공략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놓은 지역 광고 이렇게보다는 훨씬 더 단가를 차등화해서 올릴 수 있겠구나. 어디를 대상으로 올리겠어요? 영유아 대상의 뭐 병원,
영유아 대상의 뭐 학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특정 영역에 가서는 실제로 영세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네네. 병원이나 프랜차이즈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영세 사업자일 가능성은 낮아요. 그죠? 네. 되게 잘 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에서 들어가고 광고를 음, 마케팅하고 많이 광고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설명하면 더 장사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 광고라도 지금보다 단가는 올라갈 거고, 자, Q가 올라오려면 트래픽도 올라와야 되고, 또 뭐 다른 광고가 늘어나기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지면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거 앱으로 광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배너나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료 사용자는 그런 거 없이 지나가는데 무료 사용자들은 뭐 몇 번 이용하셨을 때 강제적으로 이런 광고들은 이렇게 약간 노출될 수 있게끔 바꿔놓는다든지 뭐 약간 그런 거면 사용성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니까 유저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판단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트래픽이 실제로 조금 더 많은 광고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할 얘기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액션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PQ 단에서의 할 얘기들은 더 많이 있는 거죠. 네. 어. 데이터 분석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풀어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내어놓는 제품, 그러니까 당근으로 거래되는 제품 구색에 따라서도 아, 이쪽 영역의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과 이런 정도의 가격 단가를 예측해 보면 이런 분들이 이 당근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광고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 이런 걸로 쫙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어디서 봤는데 어느 지역은 되게 막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거에 대한 중고 거래가 되게 활발하고 또 어느 지역은 애들 그냥 신발 3, 4만 원짜리 신발 거래 되게 자전거 뭐 이런 거 되게 활발하고 그 지역별로 되게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겠죠. 예. 트래픽에 따라서 그럴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냥 지역 광고라고 했을 때, 우리 당근의 현재 트래픽들의 성격은 이러이러한데, 추가적으로 이런 트래픽들이 올라가면 지역 광고가 달라질 것 같다,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로 들면, 자, 을지로 생각해 봅시다. 을지로 종로 또는 명동 또는 여의도 아니면은 뭐 삼성역, 삼성동 근처 이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당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서 거기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뭔가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 광고는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단가도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없던 고객 세그먼트일 수 있는 거죠. 기존 역량과 기존 시장이라고 똑같이 볼 수는 있는데 고객만 달라지는 거예요. 음, 당근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이런 거래들 많네?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기려면 도대체 어떻게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될까가 더 나올 거고. 그죠? 회사원들끼리 당근 거래하는 거를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뭐 핸드폰 중고로 직거래 한다든지, 랩탑, 뭐 이런 약간 단가 올라가고, 전자제품이고, 그거에 대한 성능을 보증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완전 되게 다르지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저 1번 포인트만 가지고도 저는 한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막 하면. 그래서 실제로, 와, 진짜, 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음, 해볼 수 있어요. 그건 뭐를 기반으로 한다? 지금 현재 어떤 컷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건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네. 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누려면 P 네. 곱하기 Q 정도가 아니라, 자, 네. P 차원에서는 광고 단가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바꿔 차등을 하셔야 되고요. Q도 더 올리려면 지역별로 이렇게 가야 더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음, 결국에,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작업들이 결국 케이스 인터뷰로 연결됐을 때 뭐 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실제로 케이스 인터뷰뿐만 아니고 그냥 컨설팅 가서 프로젝트 하는 게 다 세그멘테이션이 돼야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뭉뚱그려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 결론도 안 나고 이게 맞냐 저거 맞냐 했을 때 아무도 어느 쪽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냥 다 뭉뚱그려 놨을 때거든요. 케이스 인터뷰에서도 되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시장을 본다라고 하지만 세그멘테이션 하나도 안 하고 이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면은 그 성격도 있고 반대 성격도 있고 막 그러면 답은 못 내리거든요. 네. 지금 약간 써놓으신 게 약간 그런 정도의 레벨인 것처럼 보여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지역 광고라는 게 다 그러면 지역 영세 사업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대부분 흡수할 거다. 너무 하이 레벨에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지. 음, 예.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네.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아까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지역의 그 당근은 이렇게 가고, 저기, 뭐, 이렇게, 뭐, 비하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은 정말 영유아 중심의 막 그거고, 어디는 되게 노년층을 위한 당근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서비스가 추가로, 지역 특화로 들어가겠죠. 여기 조금 큰 것들 많이 옮기시니까 우리가 그거 도와주는 걸로 서비스 넣어보자. 그러면서 추가로, 택배비, 아니면 우리가 뭐, 오프라인 매장처럼 이렇게 갖춰 놓고, 거기 맡겨두시면 우리가 그냥 거래 성사되면 전달하는 걸로 하자. 그런 거 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역량과 기존 시장에서도 할 게 무지하게 많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당근이 왜 잘 됐을까요?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데 저도 당근 한 번도 안 써보고 잘 모르지만 아마도 직거래 하려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못 믿겠고 근데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믿을 수 있겠네. 뭐 이런 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네. 많이 쓰는 거고 직거래 하다가 이제 그 사고 나거나 아니면 직거래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사고 나고 뭐 이런 걸 다 막은 건데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레버리지 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 안에서 근처에 있는 데다가 팔아버릴 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큰 것들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근이 그냥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상품도 파는 매장으로 갖추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누가 뭐 가져오시면 그거 맡겨놨다가 또 거래 성사되면 그분 가져가고 그 서로 이제 거래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안전거래 도와주고 그런 와중에 오프라인에서 트래픽 생기니까 여기서 그때그때 살 수 있는 뭐 몇 가지들 갖춰놓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당근마켓이 진짜 오프라인에서 막 이제 편의점처럼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냥 그 GS 편의점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뭐가 어떤 게 달라질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거고 음, 그러면서 실제 거래되는 그 중고품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반품되는 것 중에도 이런 거는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커머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당근마켓 뭐죠? 사입으로 해서. 그죠? 자기들이 음, 직영으로 운영하는 판매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음, 생각하면 저 1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고 그 2번으로 그 2번, 3번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들인데 거기에 정말 되게 파편적인 한 개씩만 써놓으신 거라서 그냥 2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2번도 기존 역량으로 갈 수 있는 신규 시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적인 시장 외에도 새로운 고객 또는 새로운 뭐 BM, 그러니까 같은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뭐 그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쫙 다 해보면 할 수 있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해외 시장뿐만 아니고 같은 시장, 그 지역적인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을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뭐 어디 회원권을 이제 중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뭐 네. 필라테스 회원권, 뭐 아니면은 뭐 미용실에 그 이렇게 디파짓 걸어놓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거래할 수 있게 해줘버린다. 공간 대여도 뭐 같은 개념일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리고 저거는 뭐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저게 이제 파편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뒤에서 얘기하셨던 뭐 소개하는 그 플랫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런 것도 네. 예.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좀 더 구조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것 같다가 될 텐데 지금은 기존 역량과 신규 시장에서 해외 시장,
신규 역량으로 기존 시장이면 중개나 팝업스토어 공간대요. 이렇게 가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 전에 약간 더 컴프렌시브하게 그 레이어를 조금 그러니까 레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구조화를 더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구조화는 그러면 왜냐면 저희가 그 발표한 시간적 제약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는 구조화를 그냥 이렇게 네, 네, 디테일을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 네, 신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기존 시장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역량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걸 거고, 기존 시장은 이거기 때문에 이슈트리를 쫙 그려보면 7개가 나옵니다. 그 7개의 예시로 요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짧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음. 신규 역량, 신규 시장도.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럼 기존 역량은 뭐였고, 신규 시장과 기존 시장은 뭐였는지를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음. 그렇게 해보면 저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훨씬 더 상위 레벨에서 더 많이 나눠지고 그거에 예시로 하나씩 꽂아 넣어버리면 지금보다 네, 그 아이디어 규모가 한 두세 배는 더 많아질걸요. 그리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더 내려갈 수 있고 빨리 빠른 속도로. 지금은 약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해놓은 네, 거예요. 3번에서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막 이제 한 3개 정도 나오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그냥 충분히 다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브레인스토밍 하면. 저 브레인스토밍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되게 그 불안한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을 빼먹었지? 그거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가로, 세로, X축, Y축으로 나눠가지고 막 해보면 총 한 12개 정도 나오겠네. 이거 말고 큰 덩어리 하나 더 없나? 이거 빼먹었네. 그러면 또 막 24개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프레임을 잡고 가면. 음. 음. 근데 이것도 결국에 기존 역량, 기존 시장, 신규 역량, 신규 시장 이렇게 투바이2로 구조화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큰 너무 청크로 된 이게 거. 디테일이 없이 그냥 신규가 뭔지, 기존이 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기존 시장이라고 하면 요렇게 요거를 생각해야 되겠다. 기존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지역적으로도 기존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고객적으로도 기존 시장이 있을 수 있고, BM도 기존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역량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기존이 기존의 역량과 기존 시장이 정확하게 잘 구분돼서 정의가 돼야 신규가 뭔지 또 나오겠죠. 네. 그러고 나면 거기서 막 파생되는 디테일 레벨은 그래서 한 서너 배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드리는 거예요.